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 리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팀은 시끄러웠지만 이정효는 이정효다 라는 걸 보여줬던 광주FC의 올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광주FC의 시즌 결과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정효 감독 그리고 주장 안영규 선수 체제로 광주FC는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올해 K리그1에서는 정규리그 14승 1무 8패, 파이널 B에서는 4무 1패 기록하면서 최종 순위는 9위가 됐습니다. 정규리그에는 무승부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승패가 확실히 나뉘는 팀이었지만 파이널 B에 들어가면서 4무 1패라는 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광주와 같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던 건 바로 아래에 있는 컵대회 때문이죠. 2024-2025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현재 4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2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마저도 승점은 똑같은데 득실차 때문에 지금 뒤로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파이널 B로 가는 게 확정이 되고 잔류도 거의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조금 더 힘을 쏟아부었던 광주입니다. 코리아컵 같은 경우에도 부천, 성남을 상대로 차례대로 이겼지만 울산을 상대로 패배했는데요. 그래도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던 광주이기 때문에 올해 컵대만 보면 괜찮은 성적이었다. 리그는 뭐 그냥저냥 애매하게 끝났지만 말이죠. 자, 이제 선수단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전 시간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데요. 김경민 키퍼, 김진호, 안영규, 변준수, 두현석, 윗속에는 문민서, 정호연, 박태준, 가브리엘, 그리고 최전방에는 허율과 최경록 선수가 주로 뛰었습니다. 최다 기록을 보면 김경민 선수가 3,870분을 뛰면서 최다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최다 득점은 가브리엘과 아싸니가 각각 10골씩 득점을 하면서 최다 득점에 공동으로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도움 같은 경우에는 정호연 선수가 도움을 7개를 올리면서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줬고요. 그런 김에 저는 베스트 플레이어 정호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정호연 선수는 41경기 정말 많은 경기 나섰고 김경민 선수 바로 다음으로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요. 올해에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득점은 없었지만 도움 7개나 있었고 리그 베스트 11 후보에도 들어갔을 만큼 이 정호연 선수가 보여준 능력은 올해에도 정말 좋았고요. 기량 발전 선수를 보면 저는 김진호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김진호 선수 사실 올해 광주에 왔는데 강원에서는 2022년에 괜찮았지만 2023년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김진호 선수가 그랬던 평가를 완전히 벗어나는 활약을 보여줬고 43경기 정말 많은 경기 뛰면서 김진호 선수가 광주라는 어려운 팀에서도 좌측 풀백 그리고 우측 풀백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김진호 선수를 기량 발전 선수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광주FC에게 이번 시즌 주요했던 건 리그보다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1 요코하마와의 경기가 그 시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코하마와의 경기 베스트 11은 좌측에 보신 것과 같은데요. 사실 경기 전만 해도 과연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광주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레벨에서도 통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팬들도 많았고 물론 잘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광주였는데 경기 중에 보면 요코하마를 완전하게 이 광주의 빠른 공격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의 어떤 전술들이 요코하마를 정말 많이 압도를 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아사니가 해트트릭도 기록을 하면서 7대3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4점차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물론 요코하마가 광주에 대한 분석을 좀 덜 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광주가 요코하마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왔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 후에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주는 4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 보여줬던 걸 앞에서도 확인을 하셨고 매치데이 6까지 총 동아시아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16강 진출도 대단히 이미 약간 따놓은 당상이라는 걸 우리가 또 광주FC의 이 경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광주는 올해 정말 큰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한국형 FFP, 다시 말해서 이 K리그 재정 건전화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서 여름 이적 시장의 영입 금지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문제가 됐던 건 광주의 프런트가 예상 이익을 너무 높게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선수 영입에 대한 이익도 그렇고 그다음에 팬들을 대상으로 한 굿즈 판매 수익 이런 것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걸리기 그렇게 어렵다는 K리그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위반하게 됐습니다. 이 추경 딸깍이라고 하는 그걸로도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 추경 딸깍도 할 수 없는 광주의 시정이었기 때문에 뭐 했어도 아마 좀 걸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모든 걸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위반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름 이적 시장 영입 금지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그리고 이종효 감독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지만 그 오답 노트를 활용할 시험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할 수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인한 여름 영입 금지에 이어서 여전히 겨울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정 건전화 정책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광주 FC고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예산의 경우에도 뭐 거의 반토막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날 정도로 현재까지도 광주는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즌 중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신속한 스쿼드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재정 건전화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수단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광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건전화 정책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쿼드 정리, 특히 고연봉자나 이런 선수들 혹은 이적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스쿼드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거취 문제도 좀 빨리 봐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스쿼드 개편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이정효 감독의 거취로 하여금 어디로 간다, 뭐 안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도 이정효 감독은 여러 구단과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정효 감독과 전북 간의 이야기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더욱 또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 이정효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감독이 올지도 광주FC는 많은 고려 그리고 심사숙고를 해야만 지금까지 광주라는 팀이 보여줬던 잠재력 그리고 최고점 이런 걸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주FC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상 속에서 이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죠. 정호연, 이희균, 허율, 뭐 다른 여러 좋은 선수들 모두 잡고 싶겠지만 어쨌든 잡을 수 없고 특히 아산이, 정호연, 이희균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들은 이적료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판매나 이적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스쿼드를 다시 새 판을 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여러 선택과 집중이 좀 이루어져야 1년을 버틸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1년을 버틸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는 이런 점에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광주FC의 2024년을 돌아봤습니다. 2024년에 광주는 참 시끄러운 점들도 좀 있었고 하면서 이정효 감독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거취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주FC 올해도 괜찮은 시즌을 보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전 절반의 성공은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겨울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